자, 볼게 우리. 일단은 자, 중등 개념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난 생각을 하고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아는 내용이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조금 잘 점검하면서 일단 조금 들어가 볼게. 자, 보자. 일단은 요런 거지.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불러주거든. 자, 이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건 수직선 상황에서, 알았지? 수직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수직선 상황에서 A라는 곳의 위치가 B라는 곳의 위치보다는 왼쪽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C만큼 앞으로 가볼게. 똑같이 C만큼 앞으로 가고 똑같이 C만큼 앞으로 갔다고 해보자. 그래도 얘가 얘보다는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A 더하기 C라는 곳의 위치는 B 더하기 C라는 곳의 위치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 반대로 C만큼 왼쪽으로 갔다. 그런 걸 C만큼 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C만큼 왼쪽으로 가고 C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도 A 빼기 C가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상황은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줄 건데. 됐지? 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줄 건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거든. 2보다는 3이 더 작은 숫자잖아. 그치? 똑같이 2배를 해서 4를 만들고 6을 만들어도 4가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2가 3보다 작은 상황인데 똑같이 마이너스 2배를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그치?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C가 0보다 만약에 큰 상황이라면, 양수라면, 됐지? AC는 BC보다 작다. 혹은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C가 음수라면, C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AC는 BC보다 큰 상황으로 변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A 나누기 C도 B 나누기 C보다는 큰 상황으로 변하게 될 거야. 자, 이런 게 일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다. 자, 등식에 관련된 성질하고 사실상 동일한 거거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 근데 항상 음수를 곱할 때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주의해주면 돼. 됐지? 그런데 이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많이 일단 너네한테 이걸 접근을 시키냐면 실제로 계산을 딱 때려가지고 그냥 음수 나누면 바꿀 줄 아냐? 요 정도까지밖에 안 물어보거든, 중등과정에서. 자,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양인지 음인지를 너네가 판단을 하라는 상황이 많이 나와. 알았지? 판단이 안 된다? 나눠서 푸는 거야. 양수일 땐 요렇게 되고 음수일 땐 요렇게 돼. 그럼 문제 조건에 맞는 건 뭘까? 고민해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881번. 요거는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뭐 시험에도 출제되진 않을 거야, 이런 건. 그지? 이건 중학교 문제니까. 자, 봐보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자, 1번 봐주면 A 더하기 6과 B 더하기 6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6을 더했다라는 소리지? 같은 수를 더했으면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면 되겠다. 그치? 자,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자, 5-A랑 5-B를 했거든? 그러면은 뭘 했다는 소리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에 더하기 5를 했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할 때 방향이 여기서 바뀌었을 거고, 더하기 5는 유지를 시켜놨겠지. 그럼 한 번만 바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가는 얘가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맞는 거고. 자, 3번 봐보자. 3번. 3A-1과 3B-1. 자, 곱하기 3을 하면서 유지시켜 쓰고 빼기 1을 하면서도 유지를 시켰겠지? 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4분의 1 B 더하기 1. 바꿨고 유지였겠지? 그럼 한 번 바꿨을 테니까 방향이 요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5번 A분의 3과 B분의 3. 요건 조금 주의를 해줄게. 자, 봐봐봐. 요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는 건데 우리가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A가 B보다 지금 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A분의 1과 B분의 1. 너네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많이 어떻게 푸냐면 그냥 숫자 넣어서 많이 풀거든? 그냥 숫자 넣어서 막 이렇게 하거든? 3이 2보다 크니까. 그지? 그러면 3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크네? 방향 바꿔주면 되는구나? 됐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알았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돼. 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봐봐. 근데 이 상황에선 되지, 그지? 이 상황에선 되지.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더 크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크지? 요것도 되지.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얘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뒤집으면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뒤집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도 2분의 1이 더 큰 거지. 자, 얘가 되고 싶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얘기를 해야 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 뒤집어도 양수가 더 큰 걸 거냐 무조건.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도 생긴다. 그것만 조금 주의할게. 알았지? 그냥 직관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5번은 방향이 저쪽인지 저쪽인지 아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A, B가 둘 다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도 있고 이거일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됐지? 그리고 만약에 요거가 조금 판단이 안 되면 요런 방법 이용해도 되기는 하거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놔.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놔. 봐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A분의 3과 B분의 3의 결론은 뭘 계산하자는 소리냐면 대소를 비교하자는 소리야. 대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판단하라는 소리잖아. 자, 우리 대소 비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두 수의 차를 계산해 본다. 자, 두 수의 차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봐봐봐. 너네가 3하고 2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은 3 빼기 2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뒤에 걸 빼보는 거야. 3 빼기 2는 몇이지? 1이지. 1은 0보다 크지? 그지? 0보다 크다라는 건 앞에 게 크다는 걸까? 뒤에 게 크다는 걸까? 앞에 게 크다는 소리야. 그지?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큰 수가 나왔다라는 건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로 딱 넘겨주면은 3이 2보다 크다 이런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이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상황에선 여기서 이거를 뭐 해보자고? 빼보자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빼볼 거야. 뺐을 때 이 수가 이 조건 하에서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봐. 통분할 수 있겠지? 통분해주면 A, B분의 자, 3B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A가 B보다 지금 큰 수지. 그러면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의 3배를 뺀 거잖아. 위에 건 명확하게 음수란 말이야. 얘는 음수야. 얘는 근데 모르지. 얘는 모른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 얘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요 숫자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소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야. 결론은. 됐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러면은 얘 얘는 명확하게 양. 그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지. 음수니까 어떻게 된다? 뒤에 게 더 큰 얘가 된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빼서 비교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지금은 많이 안 나와도 고1 2학기 때 많이 나온다 이건. 됐지? 명제할 때 많이 나올 거야. 일단 요 정도 내용까지만 조금 잡고 갈게. 근데 뭐 결론은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다 여기는. 그지? 자, 그러면 82번 한번 풀어볼게.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가보자. 자,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명확하게 가자라는 건데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보자. 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 자, AX가 B보다 크다. 자,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언뜻 보면 1차 부등식처럼 생겼지. 그치? 자, 우리 중학교 때 요렇게 배웠단 말이야.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양변을 뭐 해주자? 저 상황에서 A로 나눠주자. 자, 봐봐. 나 별거 아니야. 2x가 4보다 크다.
요런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뭐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양변을 우리는 a로 나누겠다는 행동을 하고 싶어. 결론은. 자, 그런데 부등식에선 a가 양인지 음인지가 너무 중요하지. 그치? 근데 a가 양인지 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선. 그치? 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주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고 내가 가정을 해주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지. 그치? 자, 그래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요렇게 된다는 소리야. 문제 없지? 근데 a가 뭐일 수도 있어? 음일 수도 있는 거지. 맞지? a라는 건 미지수기 때문에 양인지 음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a가 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음이면 그러면 x는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보다 작다.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나?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1차 부등식처럼 생겼다라 그랬지. 1차 부등식이란 말은 안 했지, 얘가. 1차 부등식이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일 수도 있어?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됐지? 부등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x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a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좀 특이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가 0이거든? 좌변이 그러면 0 곱하기 x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맞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논리 따라올 수 있지? 그런데 봐봐봐.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는 게 뭐냐면 결론은 해라는 게 뭐냐면 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우린 부등식의 해라고 불러. 그치? 자, 근데 봐봐. x에 봐봐. 100 넣어봐. 100. 몇 나오지? 좌변이? 0. 99 넣어봐. 0. 마이너스 2 넣어봐. 0. 됐지? 뭐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던 간에 이 상황은 무조건 0이라는 숫자로 고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b가 2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0은 2보다 크다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근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론은 b가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하다는 소리야. 여기서 다시 케이스를 3개로 나눠줄게. 자,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자. 됐지? 좌변은 뭘 넣어도 0이 나오는데 우변이 양수라고. 그러면 0이 양수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이 결국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 b가 0이어도 해가 없다. 그지? 근데 b가 0보다 작으면? 뭘 넣어도 0은 음수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 어떤 숫자가 다 들어가도 돼. 문제 없지. 상식적으로 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얘로 낼 것 같지? 그치? 요 상황의 케이스로 문제가 나올 거야, 여기서는. 논리 따로 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봐. 이걸 문제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바꿔줄 거야. 여기는 3번 케이스는 아니고 1, 2번 케이스로 풀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야. 자, 봐봐. 부등식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우리가 요렇게 나온대,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 자, 그러면 일단 판단해봐. 부등호의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지? 그러면 양변 a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의 결론은 안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a는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양수라는 소리겠지? 여기에서 너네가 조건을 2개 뽑아내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a는 0보다 큰 놈이겠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내가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해를 구해주면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a분의 b가 몇이겠구나? 1이겠구나. 됐지? 그러면 요 얘기는 a분의 b는 1이겠네. 자, 요렇게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요 두 가지의 사실 통해서 우린 뭘 풀라 그랬냐면 ax가 a-2b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일단 줄여봐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는 누구랑 똑같은 거니까? a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요 B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A를 넣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겠네. 그러면 2부등식을 풀란 소리겠네, 결론은. 아, 요거 풀어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풀어보자. 그러면 A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풀려면 양변 A로 나누겠지. 그러면 원래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A가 양인지 음인지가 관심사인 건데, A가 양수란 조건 앞에서 이미 뽑아내놨으니까 우리는, 그치? 아, 양변 A 나눌 때 방향이 안 바뀌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가 될 거고, 안 바뀔 거고,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겠지 뭐, 그치?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구나. 자, 요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해보자. 85번 풀어볼게. 지금부터는 봐라 앞에 봐.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이름이 연립방정식과 유사하잖아, 그지? 연립방정식과 유사하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올 거고 풀이 과정은 완전 다르거든, 알았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연립방정식과. 자, 요것만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봐봐. x 더하기 y가 2야. 자, x 빼기 y가 0이야. 그럼 요거 풀 때 너네 뭐 변변 더한다 막 해서 2x가 2다 만들어서 x는 1이고 집어넣어 y가 1이다 이렇게 풀지? 자, 이거 해가 x는 1, y는 1 이 소리잖아? 봐라. 태건아. 좀 하자. 자, 이거의 의미가 뭐니? 의미가 얘들아. 의미. 연립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 되게 많아.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도 되게 많거든? 근데 둘 중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거,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지. 자,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거든? 두 개의 부등식이 주어질 거야. 여기 부등식이 한 개 주어지고 여기 부등식이 한 개가 주어질 거거든? 그러면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라는 거야, 결론은. 얘를 만족시킨 x값과 얘를 만족시킨 x값을 찾아봐,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우리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 떨어져서 뭐 미지수를 소거한다라는 방식이 필요하잖아. 근데 연립부등식은 그딴 건 없어. 그냥 둘 다 x로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 풀어 그런 다음에 겹치는 것만 찾아, 이러면 그냥 끝인 거야. 이거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알았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상황 본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1번씩 풀어, 2번씩 풀어, 겹치는 거 찾자. 그냥 이러면 끝인 거야. 알았지? 자, 1번씩부터 풀어 나간다. 그냥 1차 부등식 풀면 되니까 x끼리 이항하고 뭐 숫자 이항하고 뭐 양변 나누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이항 좀 해보자. 2x 빼기 4x가 될 거고 3 이항하면 1 더하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변하겠다. 그지?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게 1번의 해가 된다. 됐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두 번째 거 본다. 두 번째 거. 이항하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6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됐지? 마 4로 나눌 거야. 방향 바뀌겠네. 작거나 같다가 되고 2가 된다. 됐지? 자, 여기서 집중. 여기서 집중. 자, 봐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근데 얘는 그게 어렵진 않을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숫자겠지.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거든. 거기 가면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꼭 잘 연습한다. 자, 공통인 x를 찾는 거는 수직선 상황에서 연습을 해줄 거야. 자, 수직선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본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봐봐봐. 뭔 소리냐면 수직선을 딱 그리고 기준점은 마이너스 2와 2지 어쨌든. 자, 마이너스 2 일단 잡아. 2 잡아. 당연히 2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자,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경우야? 크거나 같은 경우지. 수직선 상황에서 크다라는 건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채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여기 있는 애들이 1번의 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존재하는 x값들이. 됐지? 자, 그러면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의 왼쪽에 존재하는 애들이겠네. 그지? 자, 그러니까 요쪽에 존재하는 애들이 2번의 해가 된다. 여기 있는 애들이 2번의 해겠구나. 됐지? 그러면 1번의 애도 있으면서 2번의 애도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거든. 겹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겹치는 애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x가.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뭐 b 빼기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답은 4겠지. 문제 없지? 자, 한번 연습해 볼게. 890번 풀어본다. 또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맞니? 1번 풀고 2번 풀고 겹치는 거 찾는다, 맞지? 자, 1번부터 풀어볼게. 1번부터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x 넘기면 더하기 x가 될 거고 6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3x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 없나? 자, 2번 풀어보자. 전개부터 해주면 6x 더하기 9가 되고 4x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예지? 자, 4x 넘기면 6x 빼기 4x가 될 거고 9 넘기면 마이너스 1 빼기 9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계산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겹치는 거 찾을 거야. 자, 보자. 기준은 둘 다 마이너스 5야. 자,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얘 보자.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가는 얘들이지.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들. 요렇게 잡혀, 그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어느 쪽? 오른쪽, 이번에는.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얘들.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 자, 그러면 겹치는 게 안 나오지. 그치? 흰색과 빨간색에서 겹치는 건 나오지 않아? 근데 봐봐. 여기 마이너스 5도 포함되는 애들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5도 포함되는 애들이지. 그러면 둘 다 누구는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5는 가지고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해가 누가 나온다? x 이퀄 마이너스 5 딱 한 개만 나온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부등식에서는 해가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894번 풀어볼게. 자, 봐봐봐. 3개짜리거든, 부등식이 이제. 자, 봐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됐지? 이 부등식의 의미는 뭐냐면 x는 2보다 크다라는 거랑 x는 3보다 작다 이런 의미인 거야, 사실상. 그치?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야 라는 의미잖아. 그치? 2보다 크고잖아. 크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b가 c,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오면 됐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오면 얘는 사실상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고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은 다음에 두 개가 겹치는 걸 찾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연립부등식 풀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15x-24가 5x 더하기 6보다 작은데 얘가 다시 10x 더하기 1보다 큰 x값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라고. 1번 얘를 풀고 그 다음에 2번 얘를 푼 다음에 겹치는 걸 찾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됐지? 자, 그럼 풀어본다.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자. 자, 5x 넘어가면 15x 빼기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6 더하기 24가 되겠지. 자, 그러면 10x가 30보다 작다라는 소리니까 10 나누면 x는 3보다 작은 수구나. 이게 1번의 해가 되겠네. 자, 2번 풀어본다. 10x 넘어가면 5x 빼기 10x, 6 넘어가면 1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방향 바뀌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림 그려보자. 3보다 작은 거는 3의 왼쪽,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1의 오른쪽, 겹치는 건 여기, 그지? 그래서 최종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는 작다. 됐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니? 정수는 1과 2 이렇게 두 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겠다. 별거 아니다. 자, 97번 정리 한번 해볼게.
99번 볼게. 자, 이번에는 해가 주어지는 경우거든. 자, 봐봐. 연립 방정식에서는 해가 주어지면 집어넣는다라는 방법을 활용하지. 우리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고 부등식은 그렇게는 못 푼다. 알았지? 자, 부등식에서는 해를 가지고 식을 유추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알았지? 자, 항상 실제로 여기서 해를 구해 볼 거야. 알았지? 어떻게든 미지수가 있어도 구할 수 있어.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얘랑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자, 해부터 구해보자. 자, 1번 풀어볼게. 먼저 x 넘어갈 거니까 3x 빼기 x가 될 거고 1 넘어가면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하면 자, 얘가 2x가 될 거고 a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자, 양변 2로 나누면 되는 건가? 맞지? 근데 양수니까 방향 안 바뀌어야 되겠지? 그대로 2분의 a 플러스 1 요렇게 나온다. 1번의 해는. 자, 2번 풀어보자. 2번. 자, 3x 넘어갈 거니까 2x 빼기 3x 3 넘어갈 거니까 1 빼기 3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항상 그림 그려본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지? 자, 그런데 해가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모르지. 얘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해가 어쨌든 뭐 해야 돼? 존재는 해야 되잖아. 존재한다는 건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얘는 요쪽에 있는 얘가 되겠다. 됐지? 그래서 해가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부터 4까지여야 돼 라는 소리지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어떤 숫자여야 돼? 4라는 숫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론은. 그럼 a 플러스 1이 8이 나와야 돼서 a는 7이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된다. 그치? 별거 없지? 자, 900번 한번 풀어볼게. 자, 유형 7번. 개념은 없고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개념 설명할 건 없거든. 자, 한번 봐봐봐. 상황 생각해봐. 연립부등식이 존재한데 뭐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하겠지, 그지? 그런데 뭐하지?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자, 해를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1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하고, 그지? 2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안 생겨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지? 자,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a 값을 잘 잡아보자. 결론 이 소리. 그리고 항상 수직선상에서 다룰 때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판단해보자. 자, 1번부터 풀어볼게. 자, 마칠 넘기면 5 더하기 7이 될 거고, 그러면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3으로 나누면 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겠다, 그지? 자, 두 번째 거 풀어보자. 그냥 4만 넘기면 끝이네, 두 번째 거는. 자, 2a-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아. 됐나? 자, 근데 봐봐. 둘 다 지금 같다 있니? 둘 다 같다 있니? 둘 다 같다 있지? 여기 같다 있고 얘도 같다 있잖아, 그치? 자, 둘 다 같다 있으니까 두 개가 만나버리면 딱 거기서 해를 한 개 갖는 거지. 맞지? 자, 근데 봐봐.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형태야.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하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형태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지. 그런데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그렇게 그리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너네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해가 없겠구나. 여기까지는 판단되니? 그치? 자, 그런데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여기가 4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2a-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겹치는 게 안 생기겠구나. 그지? 자, 그러면 내가 2a 빼기 4를 어디에 적었지? 4보다는 오른쪽에 적어놨지. 그러면 2a 빼기 4가 4보다는 큰 수라는 소리지. 맞지? 자, 그래서 2a-4는 4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끝인 거야. 자, 그러면 2a가 넘기면 4 더하기 4니까 8 될 거고 2로 나눌 거니까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다. 별거 없다. 자, 904번 한번 풀어보자. 자, 앞에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한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일단 출제될 가능성은 가장 높다. 알았지? 이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야.
잘 잡고 가야 돼. 자, 잘 따라와봐. 봐봐.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도록,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논리는 간단하지. 1번 부등식 풀고 2번 부등식 풀고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가도록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림을. 됐니? 여기까지는? 논리는? 자, 봐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번부터 좀 풀어볼게. 자, 넘기면 x 빼기 2x가 될 거고 4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지. 마이너스 나누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게 1번 해가 되는 건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2번. 2번은 풀 필요가 없네. 그냥 줬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줬어. 자, 그럼 봐봐봐. 얘는 일단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명확하게. 얘는 아직은 못 그리지. a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보자.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가는 얘가 나오거든? 됐나?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정수가 두 개 들어가게 만들으래. 됐지? 자, 그럼 봐봐봐.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4보다 큰 얘들 5, 6, 7, 8 이런 얘는 어쨌든 후보군에서 빠지는 거지. 절대로 불가능하지. 겹치니까 둘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5는 일단 얘네에서 아예 커버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일단 정수를 그냥 쭉 적어. 4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일단 2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1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0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줄 거야. 됐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항상 그거는 어디서부터 세자? 경계에서부터 센다. 알았지? 경계에서부터 셀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요 자식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얘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치? 얘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됐지?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요 A라는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들어가는 얘와 안 들어가는 얘의 경계선상에 있으면 돼, A가 여기쯤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3과 4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있니? 그러니까 결론은 A는 어디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됐지? 그래서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됐지? 근데 봐봐. A가 커버가 되는 거니 지금? 갖다 있지? 여기 갖다 있지? 그러니까 A가 딱 3에 가서 붙어도 3은 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3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2도 해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요렇게 나오는 거다. 2와 3 사이에 있는데 3이어도 되겠구나. 됐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908번 한번 해본다. 자, 활용.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거는. 알았지?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잘 출제하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자, 한번 살펴보자, 그냥. 어떤 느낌인지. 자,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800원인 형광펜을 합쳐서 12자루를 사고 싶대. 됐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건 형광펜을 몇 자루 살 거냐라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형광펜을 X자루 샀다고 가정을 해주자. 자, 그러면 색연필은 합쳐서 12자루를 사야 되니까 12-X자루만큼을 사야 되겠지. 그지? 자, 색연필은 12-X자루만큼을 사야 돼. 자, 근데 우리가 뭐 하자 그랬냐면 전체 금액이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되도록 만들자고 했으니까 자, 전체 금액을 따져보자. 형광펜은 한 자루에 800원이니까 자, 800X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될 거고 색연필은 500원이니까 여기다 500을 곱한 것만큼은 지불해야 되겠지. 자, 500 곱하면 6,000 마이너스 500X가 될 거고 두 개를 더한 게 총 합계가 돼야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300X 더하기 6,000 자, 요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요게 7,20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8400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뭐 결론은 이거 풀자 이 소리겠지. 자, 그러면 6000 넘기면 여기가 1200이 될 거고, 6000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2400이 되겠지. 이렇게 되고 양변 300으로 나눠주면 끝나겠네, 그지? 자, 요거 300으로 나누면 4가 될 거고, 요거 300으로 나누면 8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4부터 8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4자루 이상 8자루 이하가 돼야 되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간단하네. 뭐 이거는 중학교 문제다 사실상. 자, 911번 한번 정리해보자. 자, 봐봐. 활용 파트에서는 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요거는 조금 많이 출제가 됐거든? 요거는 조금 잘 이해를 해보자. 이게 근데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아서, 알았지? 잘 생각을 해봐. 요렇게 나오면 좀 쉬워.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 좀 쉽고, 요 마지막 줄이 사라지면 조금 어려워지거든. 자, 근데 비슷한 관점이긴 하니까 한번 좀 살펴볼게. 자, 봐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누어 줄 건데 한 명에게 3자루씩 주면 18자루가 남고 5자루씩 주면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아야 될 때 최대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일단은 구성하는 요소가 2개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 우리가 학생이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되고 볼펜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잡자. 우리가 학생을 X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볼펜을 Y자루가 있다. 이렇게 조금 설정을 일단 해놓자.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봐보자. 이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봐보자. 첫 번째 문장. 자, 우리가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눠주면은 18자루가 남아야 된대. 됐지? 자, 이 소리잖아. 학생이 이렇게 쭉 있는 거야. 내가 총 X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 얘네들한테 3자루씩 줬어. 얘한테 3개 주고, 얘한테도 3개 주고, 얘한테도 3개 주고, 쭉 가면서 얘한테도 이렇게 3개를 줬단 말이지. 그치? 그랬더니 볼펜이 몇 개가 남았대? 18개가 남았대. 됐지? 그러면 전체 볼펜의 수는 나눠준 볼펜의 수에다가 18자루를 더한 거겠다. 여기까지 논리가 되니? 그치? 남은 거랑 나눠준 거를 더한 게 원래 볼펜 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나눠준 거는 어떻게 돼야 돼? 한 사람당 3개씩 X명에게 나눠줬으니까 총 나눠준 거의 개수는 3X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남은 18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됐지? 그러면 몇 개가 된다? 총 볼펜의 숫자인 Y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Y는 3X 더하기 18이 나온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문장 가보자. 자, 5개씩 줬대 이번에는. 됐지?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X명이 있어. 총 X명이 있는데 얘네한테 내가 5개씩 줬거든. 그럼 얘한테 5개를 이렇게 줬겠지. 첫 번째. 두 번째도 5개를 줬겠지. 얘도 5개를 줬겠지. 쭉 가면서 얘도 5개를 줬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마지막 한 명, 요 자식이 어떻게 받아야 된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아야 된대. 됐지? 그러니까 얘는 1개를 받았거나 2개를 받았거나 3개를 받았거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럼 봐봐봐. 전체 볼펜의 개수를 또 세보면 요만큼을 세면 일단 몇 개야? 5 곱하기 x 마이너스 1개겠지. x 마이너스 1, 전체 x명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x 빼기 1명이잖아, 요만큼이. 그치? 요만큼이 x 마이너스 1명일 거니까 여기에는 일단 5의 x 마이너스 1개만큼을 나눠줬다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에 이제 얘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았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1개가 남은 상황부터 3개가 남는 상황까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지. 맞지? 4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4로 커버를 하자. 됐지? 그럼 봐봐. 1개가 남은 경우가 제일 작은 경우겠지. 그렇지? 4개가 남은 것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1을 한 거보다는 y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더하기 4를 한 거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소리지, y가. 맞지?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5의 x-1의 1개가 남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y가. 그치?
그리고 5에 x-1에 더하기 4를 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여기까지 이해했나?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주자? 요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리고 y엔 누구 넣어서? 얘 넣어서 풀면 되잖아, 그냥.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풀고 두 번째 얘 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되겠지? 자, 첫 번째 거 풀어보자. 5x-4일 거고 y는 3x 더하기 18일 거야. 요거를 풀면 되겠네.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여기는 22가 될 거니까 x가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고, 자, 두 번째 거 풀어보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풀어주면 어떻게 풀리냐면 3x 더하기 18은 작아야 돼 5x-1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마이너스 19가 나와서 x는 2분의 19, 9.5겠지? 9.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9.5보단 크고 11보단 작아야 되니까 x는 9.5보다는 크고 1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겠다? 10명이거나 11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최대 학생 수를 구했으니까 답은 11이겠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끝난다. 자, 14번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일단 미지수 잘 잡고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잘 완성한 다음에 잘 풀어준다. 가 그냥 풀이인 거잖아, 그지? 자, 한번 살펴봐봐. 일단 상자, 자, 찹쌀떡이 500개가 있는데 어쨌든 나의 목표는 상자가 몇 개냐지, 그지? 자,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상자가 있다는 거, 여기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쭉 하면서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됐지? 문제 없지? 자, 근데 뭐 하지? 우리가 45개씩을 넣어줬대, 일단. 자, 여기다가 내가 45개를 넣었고, 여기도 45개를 넣었고, 자, 여기도 45개를 넣었고, 쭉 하면서 여기도 45개를 넣었고, 자, 여기도 45개를 넣었다, 이 소리지. 그랬더니 찹쌀떡이 몇 개 남아야 된대? 20개 이상이 남아야 된대. 남은 거의 개수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남은 거를 더해주면, 맞지? 그러면 총 찹쌀떡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봐봐. 근데 이 남은 게 몇 개 이상 남는다? 20개 이상 남는다. 됐지? 자, 그럼 봐봐봐. 일단 쭈루룩 x개만큼에다가 45개씩 넣었으니까 여기는 45x개만큼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리고 남은 게 어떻게 된대? 20개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20을 딱 더해주면, 됐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5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개라며 지금.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되면은 이게 500개일 수도 있고, 21개가 되면 500개일 수도 있고, 22개가 되면 500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더하기 21을 했을 때가 500이 나올 수도 있고, 더하기 22를 했을 때가 5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더하기 20을 한 거는 어떻게, 이 경우보다는 얘가 지금 하나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치?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자, 60개씩 넣으면은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100개 이상이 모자란대.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지. 이거를 내가 60개씩 이렇게 넣고 싶어.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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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 됐지? 그러면 여기에 총 필요한 것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60x가 돼야 되지. 이거는 500개보다 뭐하다? 100개 이상이 모자르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500을 뺀 게 1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풀어보자. 요거 풀어볼게, 먼저. 자, 45x가 될 거고, 넘기면 몇이냐, 이거? 480이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x는 작거나 같다. 480을 45로 나누면 되니까 1 들어가면 45고 30 못 들어가니까 10점 몇이겠네, 그지? x는 10점 몇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는
60x가 600보단 크거나 같다니까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점 몇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몇 개겠다? 총 10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문제 없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봐봐. 당연히 원칙은 이렇게 풀라는 거지만 원칙은 이렇게 풀라는 거지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든 풀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시험에 나왔다고 치면. 자, 근데 상자라는 건 상자가 뭐 2.5개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어쨌든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 다 때려 넣어봐. 알았지? 다 넣어봐. 그래도 되긴 되는 거야, 알았지? 다 넣어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500개인데 뭐 45개씩 넣었으니까 일단은 뭔가 금방에서 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은 들잖아. 뭐 저기 뭐 뜬금없이 200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45개씩 20개에다 넣으려면 벌써 900개인데. 그치? 뭐 대충 뭐 90, 11 중에 하나겠구나. 대충 요 정도 선으로 잡아서 그냥 상황을 맞춰봐봐, 한번. 첫 번째 봐봐. 상자가 9개라고 쳐봐. 9개라고 쳐보자. 됐지? 그러면 9개씩에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뭐 했대? 45개씩 이렇게 넣었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9 곱하기 45개가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 그지? 그러면은 이거 계산은 몇이냐? 9, 5, 45, 9, 4, 36이니까 이거 405잖아.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돼? 95개가 남아야 되지. 95개가 남아야지 몇 개가 되니까? 500개가 되니까. 그러면 남은 게 일단은 20개 이상인 건 맞지? 맞지? 남은 게 20개 이상인 건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맞다는 소리야. x가 9라고 치면. 자, 그런데 다음 거를 생각해 보면은 상자가 내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 60개씩 넣었거든? 그러면 540개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부족한 거야? 40개가 부족한 거지, 지금. 근데 50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몇 개 이상이 부족해야 되는데 100개 이상이 부족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그지? 두 번째 조건에서 안 맞지. 자, 그리고 10으로 바꿔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45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50개가 부족한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맞지. 그리고 여기는 600개가 내가 필요한 거니까 100개가 부족한 거지, 지금. 그러면은 100개 이상 모자란 게 맞지. 요건 맞는 거고, 그지? 10이면 되는 거고, 11이라고 치면 그러면 45, 45니까 이게 지금 495거든? 그럼 5개가 모자란 거거든? 5개가 남는 거거든? 요거부터 또 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10이겠구나. 이렇게 때려 넣어서라도 풀으라고, 알았지? 됐지?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알았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얘들아, 수학에서 특히 공수 1에서는 그렇거든. 공통수학 1에서 고1 과정에서는 특히 그런데 너네한테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단 말이야.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절대값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절대값하고는 너네가 친해져야 돼. 중요해. 엄청 절대값은 엄청 중요해. 됐지? 그리고 범용성도 너무 커. 방정식도 쓸 수 있어. 절대값 씌울 수 있어. 부등식 절대값 씌울 수 있어. 함수 절대값 씌울 수 있어.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되거든, 어쨌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절대값 씌우는 거는 지금 잘 잡아놔야 되고 고2, 고3 과정 가서도 계속 나올 거야, 절대값은. 무조건, 알았지? 근데 처리 방식이 뭐 방정식일 땐 이렇게 풀고 부등식일 때 이렇게 풀고 함수일 땐 이렇게 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아. 풀이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잘 익혀놔야 돼. 자, 일단 요거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 절대값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 다시. 자, 봐봐, 얘들아. 절대값 2가 몇이니? 절대값 2가 몇이야? 절대값 2가 몇인지 몰라? 풀마? 자, 개념부터 가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 봐봐. 자, 절대값 A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자, 절대값 A 요런 게 있거든. 자, 절대값 A의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약속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알았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A까지의 자,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A로 정의한다. 됐지? 수직선에서 A까지의 거리야. 자, 그러면 봐봐봐.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잴 건지를 알아야 되지, 그치?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근데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야. 여기가 5야. 이 거리 몇이지? 3.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않나? 맞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거리 몇이지? 몇 칸 떨어져 있니? 2칸 떨어져 있지. 거리가 2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3이야. 몇 칸 떨어져 있니? 자,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얘가 3칸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너네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됐지? 여기부터 5까지가 5칸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2까지가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아, 여기는 5 빼기 2칸 떨어져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니? 자, 여기 봐봐. 얘도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3칸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1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 빼기 1칸 떨어져 있겠다. 됐지? 여기는 자, 원점을 기준으로 요만큼은 3칸 떨어져 있고 요만큼은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은 3 더하기 2칸 떨어져 있겠다. 됐니? 자, 근데 봐봐봐. 여기서 내가 3 빼기 1이라고 적었지. 자, 요 3 빼기 1을 요렇게 적어도 되거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고 적어도 되지. 얘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됐니? 마이너스 2개 붙어 있으면 더하기니까 이해되지? 자, 얘 봐봐. 얘를 내가 3 더하기 2라고 적은 거지. 얘를 3 빼기 마이너스 2라고 적어도 되겠니? 맞지? 자, 근데 봐봐봐. 이게 다 결국은 뭐야? 5 빼기 2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 했다? 뺐다. 맞니? 얘는 큰 수 마이너스 1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뺐다. 됐지? 집중해. 너무 중요한 얘기야. 자, 얘는 큰 수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을 뺐다. 됐지? 결국은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이게 거리야. 두 수의 차가 거리라고.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A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정의하자? 절대값 A로 정의하자라는 소리지. 자, 근데 봐보자. 여기에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저 A라는 놈이 먼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린 절대값 A로 정의하는 건데 됐지? 자, 봐봐. A가 커, 0이 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건 A가 큰 거지. 그러니까 뭐 해주자? 이거는 A에서 0을 뺀 거다. 뭐겠어? 그러면 그냥 A겠지. 논리되지? 자, A가 근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거리가 몇인 거야? 절대값 A인 거야? 자, A를 내가 여기에 썼다는 건 A가 큰 거야? 0이 큰 거야? 0이 큰 거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야. 얘가 큰 수라고. 여기서 뭐 하자? A를 빼자. 그러면 얘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절대값 A는 A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A가 나올 때는 결국은 뭐지? 0보다 오른쪽에 있다? 아, 양수일 때는 A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리고 A를 내가 왼쪽에 적었어. 음수일 때지. 음수일 때 그거는 마이너스 A가 된다. 됐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절대값 A를 처리한다라는 건 됐지? A가 양인지 음인지가 궁금하다는 소리야. 모르면 가정하라고. 알았지? 모르면 가정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자, 그러면 볼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아,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라는 놈이 되겠구나. 아,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는 얘가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A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각할게. 그냥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할게. 됐지? 부호를 바꾼다. 원래 플러스였잖아, 부호가. 그걸 마이너스로 바꾼 거라고. 부호를 바꾼다. 자,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꾼다. 됐지? 문제 없니?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어보자. 봐봐. 원래 이거에 다른 풀이법 있지? 다른 풀이법 원래 있거든? 위에 써있지, 위에 써있지. 요거, 요렇게 안 할게, 그냥. 풀이법이, 절대값 부등식의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계산이 빨라. 두 번째 풀이법은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꼭 이러한 형태, 특수한 케이스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쓸데없이 두 개 배우지 말자고 그냥 하나로 간다고, 알았지? 풀이법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풀이법을 할 거야. 자, 본다. 봐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하다고. 자, 잘 봐. 우리가 문제에서 절대값 4x-3이 9보다 작다. 자, 이걸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거슬려야 된다고, 너네는. 아, 저기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봐. 쉽잖아. 그지? 4x 빼기 3이 9보다 작다고 누가 못 풀어? 누구나 풀 수 있잖아. 그지? 절대값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을 없애는 게 목적이고, 알았지? 없앤다라면 뭐라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됐지?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 모른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본다. 자, 첫 번째. 4x-3이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됐지? 그러면 얘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지. 나올 때, 절대값 나올 때. 그러면 4x 빼기 3이 9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다시. 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절대값 나올 때 그대로 나오니까 4x 빼기 3이 9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된다고. 됐지? 이 연립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여기까지 되니? 태건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지금? 너무 중요한데 이거 고2 때 가서 나한테 또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알았지? 아니, 말이 고이지. 봐라. 지금 뭐냐? 1학기 기말이지, 이제. 2학기 중간할 때 또 나온다니까? 2학기 기말할 때 또 나올 거라니까? 고2 1학기 중간 때도 나올 거라니까? 내가 장담할 수 있다니까? 다 나온다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이거는? 안 나오는 단원이 없어. 절대값 처리하는 건, 알았지? 안 나오는 단원이 없어. 목표가 30점이면 안 해도 돼.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절대값 잘 처리해야 된다고. 자, 그럼 본다. 요거 풀라고 했어, 내가? 풀어보자. 자, 1번 풀고 2번 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되지? 자, 1번 풀어주면 x가 바로 적을게. 그냥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 2번 풀면 바로 적을게. 그냥 4x가 12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아,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두 개를 겹치는 거 찾아야 되지. 겹치는 건 4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의 1번 경우에서의 해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요게 첫 번째 상황에서 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상황 봐볼게. 두 번째 상황. 4x 빼기 3이 이제는 뭐다?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가. 그러면은 얘가 음수란 소리야, 지금. 그럼 절대값 나올 때 뭐 한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이 플러스 4x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돼서 나온다고? 됐지?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을 또 풀으라고. 됐지? 이해했지? 자, 그럼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 뭐야? x가 4분의 3보다 작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x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두 개 겹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x가 4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이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야. 됐지?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적을 수 있거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4분의 3까지를 간 다음에 다시 4분의 3부터 3까지를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얘란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뭐 a,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두 개 곱하라는 소리겠지. 답은 뭐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해본다. 917번 풀어봐. 자, 볼게.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지. 자, 얘를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야.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 처리해야 되니까 절대값 안에 게 양인지 음인지 케이스 나눠서 푼다라고 했다.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자, x-2a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은 얘가 음수란 소리니까 부호 바꿔야 되지.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a가 b보다 작다. 자, 요거 먼저 풀어줘야 돼. 풀어보자. 자, 첫 번째는 x가 2a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x가 2a 마이너스 b보다는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저거 그림 그려주면 2a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 선상에 있는 얘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풀어보자. 두 번째 경우는 x-2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치? 얘가 그대로 나오면서 x 빼기 2a가 b보다 작다가 나와. 자, 풀어주면 x는 2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얘는 x는 2a 더하기 b보다는 작다가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의 해는 2a부터 어디까지? 2a 더하기 b까지. 이렇게 나오는 얘가 돼. 그치? 근데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나와야 된다며,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에 위치하고 얘가 6에 위치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럼 풀어주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인 거고 2a 더하기 b가 6인 거니까 연립 풀자. 변변 더하면 4a가 2지.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2분의 1 넣어주면 1 더하기 b가 6이니까 b는 5가 나오겠네. 그래서 2ab는 5가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 절대값.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알았지? 저번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자, 다시 볼게. 절대값의 어쨌든 핵심은 절대값 안에 게 양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이면 부호 바꿔서 나온다가 핵심이었고. 됐지? 근데 양인지 음인지가 판단이 안 된다. 혹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주자?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자.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되고 음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풀자라고 했어.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똑같아. 우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자식이 양인지 음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근데 쟤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x값에 따라서. x가 0 정도면 음수일 거고 1 정도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자?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준다. 됐지? 자, 이렇게 된다고. 봐봐봐. 첫 번째는 우리 요거 3x-2가 0보다 작다고 내가 가정을 해보자고. 됐지? 그러면 얘가 음수면 나올 때 몇으로 나와? 3x는 마이너스 3x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일 때는 쟤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6보다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두 번째. 만약에 3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주면 됐지? 그러면 얘 뭐니까?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은 3x-2가 x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래서 1번 부등식 풀고 2번 부등식 풀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쳐준다. 됐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나가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수식 풀어주면
3x가 2보다 작다라는 소리니까 x는 3분의 2보다는 작아 이 소리일 거고,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면 마이너스 4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겹치는 거 찾아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3분의 2보다는 작아. 마이너스 1부터 x는 3분의 2까지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네. 그치?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거 풀어보자.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부등식은 3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 이 소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넘기면 2x, 넘기면 8이 되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겹치는 거 찾아보면 3분의 2의 오른쪽, 4의 왼쪽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3분의 2부터 x가 4까지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2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3분의 2와 4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거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나오면 마무리가 되겠다. 됐지? 앞에 거랑 똑같아. 알았지? 앞에 거랑 똑같아. 자, 어렵지 않다. 921번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몰라도는 되는데, 알았지? 알면 조금 더 편한. 그러니까 딱히 편하지도 않나? 딱히 편하지도 않은데, 그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알았지? 자, 뭐 이런 거야. 자, 일단은 봐봐. 우리 절대값 요런 것 좀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2이 몇이지? 절대값 2이 몇이야? 자, 2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2는 양수지. 2는 양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올 때 그대로 나오면 되지. 2지 그러면. 자,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지? 그러면 음수니까 부호 바꿔야 되지. 마이너스 2를 뭐로 바꾼다? 플러스 2로 바꾼다. 맞지? 얘도 2지. 결론은 얘랑 얘는 어떻다는 거지?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절대값에선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는 그 어떤 수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성질이 있어. 됐니? 절대값 2는 절대값 마이너스랑 똑같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우리 절대값 1 빼기 x 있지 이거. 너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 x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지, 그지? 보통은 이걸 플러스로 줄 거야. 그게 익숙할 거야, 알았지?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1을 마이너스 1로 바꾸고 x를 플러스 마이너스 x를 플러스 x로 바꿔도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저 부등식에 해나 요 부등식에 해나 동일하다고, 알았지? 결론은 여기까지 문제 없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봐봐. 자, 요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됐지? 자, 요런 관점으로 이번엔 접근을 해보자. 자, 내가 풀이 과정을 조금 다르게 적을 거야.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르게 적을 건데 원래 이렇게 적는 게 맞아. 근데 너네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방법으로 적어본 거거든. 자, 봐봐봐. 요렇게 적어볼게. 자, 일단 1단계. 자, 집중해라. 태곤아, 앞에 좀 봐. 자, 봐봐. 첫 번째. 우리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요 안에 있는 얘 있지? 안에 있는 얘. 요거 네모. 요 네모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부터 조금 구해 놓을게. 여기선 네모 안에 있는 얘가 누구니까? x 빼기 1이잖아? 그럼 x 빼기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은 몇이야?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면 x 빼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x가 1이 되거든? 그러면은 2단계. 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여기 나온 값 있잖아. 나온 값. 요 x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한다. 그 다음부터의 풀이는 동일해.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기준이 1이지 지금. 그러면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지.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그치?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눌 거야, 상황을.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고 생각할게. 자, x가 1보다 작아. 자,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생각해봐, 아무거나. 0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 0 넣어봐, 0 넣어봐. 양수 나와, 음수 나와? 0 넣어봐. 0 넣어봐. 음수지. 0 빼기 1이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치?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다? 나올 때 바꿔서 나온다, 됐지? 얘가 음수라고. 요 범위에서는 얘는 음수라고, 됐지? 그러니까 절대값 나올 때 바꿔서 나온다고, 됐지? 그러니까 저 x는 이 범위에서는 저 부등식이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된다는 소리야.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된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그냥 풀면 되지, 그지? 자, 풀어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니? 됐니?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봐봐봐. 이것도 연립부등식이라고, 결론은. 요거와 요거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두 개 겹치는 거 찾아야 되지. 자, 겹치는 거 찾으면 5분의 2보다는 커야 돼. 5분의 2의 오른쪽이야. 자, 1보다는 작아야 돼. 1의 왼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은 5분의 2부터 x가 1까지겠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생각해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2 빼기 1 하면 몇 나오니까? 1 나오잖아. 1은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빼기 1이 4x 빼기 1보다 작다, 요 따위로 생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럼 풀어주자.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일 넘어가면 0, 마3으로 나눌 거니까 방향 바뀌면서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이라고, 얘랑 해, 이렇게 해가 두 개 나온 거라고. 자, 그러면 풀어주면 0보다 큰 건 0의 오른쪽,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1의 오른쪽. 그러니까 답이 여기선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두 개를 한 번에 적으면 어떻게 적으면 돼? 5분의 2보다 큰 얘라고 적으면 되지. 5분의 2와 1 사이에 있는 얘인데 1보다 큰 얘들이잖아. 그럼 그냥 5분의 2보다 큰 얘들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5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는 거여서 우리가 k의 값이 5분의 2겠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치? 봐봐봐. 13번 얘들아, 이거 이거는 봐봐, 집중해 얘들아. 13번 같은 경우 있잖아. 이거는 너네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외워서 풀으라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아하거든. 너네한테 그냥 외워서 풀어라고 하는 걸 제일 안 좋아하는데, 이건 외워서라도 풀어야 돼, 알았지? 왜냐면 이거는 거의 항상 출제가 됐단 말이야. 항상 출제가 됐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풀더라도 어쨌든 답을 내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 알았지? 자, 기계적으로라도 얘는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풀 수는 있어야 돼, 알았지? 됐지? 기계적으로라도. 자, 다시 봐봐. 기준을 잡자라고 했어, 알았지? 기준은 절대값 안에 게 누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 잡아. 절대값 안에 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왜 근데 다 0을 기준으로 잡아놨어? 절대값 안에 네가 0이 되는 값이 0이 아닌데, 밑에 문제에서는. 알았지? 자, 잘 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x 빼기 2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고, 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앞에서는 x가 2가 나오는 거고, 뒤에서는 x가 0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기준이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논리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럼 봐봐봐. 첫 번째, x가 0보다 작다고 내가 가정을 해주자고, 알았지? 됐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정도를 생각하면 얘는 음수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도 음수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됐지? 자, 둘 다 음수가 나온다. 둘 다 절대값 나올 때 뭐 하자?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요 자식은 x가 빼기 x가 되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앞에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나올 거고 뒤에 거 요 x도 뭐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x로 바뀐다고. 플러스 x니까 지금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4보다 작다. 얘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지?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x가 지금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은 얘랑 얘를 뭐 하는 거 찾자? 겹치는 걸 찾자. 요 상황에서 해가 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지? 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 실제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뭐 안경 쓴 남자를 찾고 싶으면 일단 남자 여자 분리하고 안경 쓴 얘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런 것처럼 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얘야 이 소리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는 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요건 됐니? 자, 두 번째 경우 가보자. 두 번째 경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본다고. 1 정도 넣어보면 1 빼기 2는 음수가 되는 거고 뭐 1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x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플러스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풀어주면 2가 4보다 작다가 나와. x가 사라진 상황에서 얘가 성립을 하면 해가 모든 실수,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없다라고. 그치? 근데 2는 4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고. 여기서는 모든 실수. 그러면 모든 애들 중에서 0과 2 사이에 있는 얘만 답으로 채택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0과 2 사이에 있는 얘들이 답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0부터 x가 2까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자. 그러면 3 정도 생각해보면 3 더하기 2는 1이니까 양수, 뭐 3은 당연히 양수겠지. 그지? 아,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다. x 빼기 2 더하기 x가 돼서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풀어주면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3보다 작은 얘를 찾으자는 소리잖아. 그거는 2와 3 사이에 있는 얘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인데 2부터 3까지니까, 그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애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마1부터 3까지다 이렇게가 돼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봐. 뒤에 문제 나랑 같이 해본다. 자, 봐봐. 니네가 푸는 거야, 니네가 푸는 거야. 자, 기준부터 잡자. 내가 뭐 찾으라 그랬어? 절대값 안에 게 몇이 되는가? 0이 되는가? 맞니? 자, x 빼기 1 0이 되려면 x 몇이야? 1. x 더하기 1 0이 되려면 x 몇이야? 마이너스 1. 자, 기준은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인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알았지? 자, 그러면 상황 3개로 나뉘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는 경우, 1보다 큰 경우 맞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러면 봐봐. 불러. 얘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음수. 둘 다 음수.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000 정도 생각해. 그냥 마이너스 1000. 그러면 마이너스 1000 더하기 1은 양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아, 이 둘 다 음수라고. 됐지? 음수야? 그러면 얘 바꿔, 안 바꿔? 바꿔? 얘 바꿔, 안 바꿔? 바꿔. 얘도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얘 바뀌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1이 홀로 바뀔 거고 여기 3은 내비 두고 일단 얘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8보다 작아. 자, 얘를 풀라는 소리가 돼.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왜 x야? 마이너스 x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러면 풀어주자. 3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8보다 작아. 풀면 마이너스 4x 될 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10이 되겠지. 마사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됐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얘랑 얘가 겹치는 게 답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작은 숫자니까 이거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답이 된다는 소리네. 여기서는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생각해보자. 자, 뭐 정도 생각할래? 몇 정도, 몇 정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숫자 제일 쉬운 거 누구야? 0, 0, 0. 그치? 0이 제일 쉽잖아. 자, 0 넣어봐. 양이야, 음이야? 얘는? 양. 됐지? 바꿔? 안 바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바꿀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 뒤에 거 안 바꿀 거야. 3의 x 더하기 1. 8보다 작어. 자, 얘 풀라는 소리지, 그러면. 자,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x 더하기 3 8보다 작어. 자, 그러면 계산하면 2x 넘어가면 4 나누면 x는 2보다 작아야 돼. 됐지? 얘네들 중에 2보다 작은 거 선택하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 중에 2보다 작은 건 그냥 얘네들이지 뭐. 얘네들 다 2보다 작은 수인데. 맞지?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나와. 세 번째.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생각해보자. 야, 근데 보통 이래. 여기선 2개 나오고 여기선 양 하나, 하나 나오고 여기선 양 2개 나와. 됐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넣으면 둘 다 양수지? 자, 둘 다 양수면 둘 다 그대로. 자, x 빼기 1은 그대로 x 빼기 1. x 더하기 1도 그대로 x 더하기 1. 요게 8보다 작아. 자, 얘를 풀자는 소리겠네, 이번에는. 자, 풀어주면 x 빼기 1 더하기 3x 더하기 3 8보다 작아. 계산하면 여기가 4x 2 넘어갈 거니까 여기는 6. 4로 나누면 x는 2분의 3. 됐지? 1보다 큰 얘들 중에서 2분의 3보다 작은 얘들을 적으라는 소리지.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분의 3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일까지인데 다시 마일부터 1까지인데 다시 1부터 2분의 3까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3까지가 나오겠네, 얘는. 자,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x는 2분의 3까지다. 자, 요게 해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들어가는, 자, 정수 전부 다 찾아보래. 됐지? 자, 정수 찾을 때는 분수로 하지 말고 소수로 한다. 분수로 하면 헷갈린다. 자, 2분의 5, 2로 나누면 소수로 바꿀 수 있니? 얘 2.5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인 거고, 얘는 1.5인 거지. 그러면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다 더하래. 귀찮게 하냐.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됐지?